판다스를 알아보기 전에 넘파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넘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 모듈을 설치를 해야겠죠. 모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pip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낌표라고 하시고 pip 명령에서 인스텔 옵션이 있죠. 인스텔 설치 옵션, 설치 명령 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모듈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를 하시면 아마 거의 다 대부분 파이썬 실습을 했던 강의장이기 때문에 설치가 다 돼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 numpy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a라는 변수에 1부터 순차적으로 5까지 저장이 돼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1부터 5까지 저장이 돼 있는데 저희가 각 항목마다 10씩 곱하고 싶어요. 1에도 10을 곱하고 싶고, 2에도 10을 곱하고 싶고, 3에도 10을 곱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각 항목마다 곱해지는 게 아니라 해당 리스트 값이 반복해서 10번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10씩 각각 곱해서 만들어내고 싶다면 반복문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사용을 하겠죠.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사용을 해주고 하고, c라는 변수에다가 a의 i번째 값에 10을 곱한 다음에 프린트 c를 해야 저희가 각 항목에 10씩 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numpy를 사용하면 좀 더 비교적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numpy를 사용을 해볼까요? 자, 저희는 numpy에 있는 array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에는 from numpy라고 하고 가지고 오다, 뭐를 가지고 오다, array라는 함수를 가지고 오다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표현도 있지만 바로 import numpy라는 표현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import numpy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from 모듈로부터 import 가지고 오다, 뭐를 가지고 오다, 해당 모듈 안에 있는 array라는 함수를 가지고 오다 라고 작성을 했는데요. 지금 numpy와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당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numpy에 있는 array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a라는 변수에다가 numpy array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또 저희가 numpy를 사용하겠다고 매번 5글자를 매번 작성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umpy라는 모듈 이름을 약어로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러리의 모듈의 이름을 약어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s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s. 그래서 numpy 모듈 이름의 약자로 np라고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numpy라는 모듈 이름 풀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np라고 해도 저희가 해당 라이브러리를 바로 불러다 쓸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from import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바로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1부터 순차적으로 리스트 값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대입을 하고 프린트 a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니까 어떻게 나타날까? 리스트의 결과값처럼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리스트이지만 numpy array 객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A라는 리스트에다가 곱하기 10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A라는 numpy array에다가 곱하기 10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numpy array 10을 곱하면 각 항목마다 10씩 곱해져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마다 10씩 곱해져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만약에 저희가 더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 더하기라고 해서 실행을 하면 각 항목마다 10씩 더해져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numpy에 대한 효용성 같은 걸 봤는데요. 저희가 요번에 스터디 미 사이트 들어와 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강의 메뉴에서 두 번째 판다스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에는 크게 두 가지 자료 구조를 지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리즈라는 자료 구조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 두 가지를 지원을 해요. 기본적으로 판다스는 2차원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2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2차원 데이터 프레임 각 컬럼마다 있는 열들 있잖아요. 뭐 고가라는 열, 시가라는 열, 저가라는 열. 이 열 하나하나를 시리즈라고 하게 됩니다. 시리즈. 그래서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때 사용되는 객체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때 사용되는 자료 구조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먼저 시리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판다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pip 명령을 통해서 설치를 진행을 해야겠죠. 느낌표라고 하시고 pip 마찬가지로 인스톨보다 numpy다 아니라 판다스다 라고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모듈이 설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사용할 판다스 함수는 시리즈라는 함수인데요. 그래서 바로 from 판다스 import 시리즈라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바로 import 판다스라고 하시고 저희가 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약어로 pd라고 저희가 판다스 모듈 이름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시리즈에 사용될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시리즈에 사용될 변수 값들을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00, 200, 300이라는 값들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리즈이기 때문에 S, 첫 글자 S라는 변수에다가 시리즈 객체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에 있는 시리즈. 자, 제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정의를 해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가 되게 되겠죠? 생성자가 되게 되겠죠. 시리즈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를 부르게 되는데 해당 생성자는 데이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력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라고 하시고 print s라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출력하니까 어떻게 나오나요? 두 번째 열에 저희가 데이터로 정의한 값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열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인덱스가 되게 됩니다. 인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시리즈의 데이터 타입은 int형 64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시리즈 내부 구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내부 구조. 제가 아까 제 2열에 있는 값, 이 열에 있는 값은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 그리고 1열에 있는 값, 1열에 있는 값은 제가 인덱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시리즈 내부적으로 0부터 2까지의 행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저희가 딕셔너리에서 키에 대응되는 값을 가져올 때 딕셔너리 키 값으로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덱스가 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0이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100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이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200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라는 키에 대한 대응 값으로 300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따로 인덱스 값을 사전에 정의할 때 따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배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당 시리즈에 있는 행에 접근하기 위해서 시리즈 키 값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행 번호를 통해서도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0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고 싶을 때 1번째 행에 있는 행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오고 싶을 때 이 행에 있는 번호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오고 싶을 때 내부적으로 배정된 행 번호를 통해서도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되게 나중에 ILOC랑 LOC를 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행번호가 같이 배정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인덱스 값 없이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인덱스 값을 같이 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셀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해주시고 저희가 요번에 인덱스라는 변수에다가 인덱스 값을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이 100에 대한 인덱스 값으로 월, 그 다음에 200에 대한 인덱스 값으로 화, 300에 대한 인덱스 값으로 수, 월, 화, 수, 목, 요일을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의한 인덱스 값을 시리즈 두 번째 인자 값으로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달을 하고 최종적으로 print s라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니까 어떻게 나오나요? 아까 분명히 첫 번째 열에 0, 1, 2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뭐라고 나타나있죠? 월, 화, 수. 저희가 이 사전에 정의했었던 인덱스가 순차적으로 배정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딕셔너리처럼 월이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을 가져올 수 있고 화에 대응되는 키의 값을 가져올 수 있고 수에 대한 키에 대응되는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키값을 해당 새로운 행을 추가할 때도 저 키값의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새로운 행을 추가할 수 있고 삭제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첫 번째 열은 인덱스, 두 번째 열은 값, 그리고 내부적으로 0, 1, 2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시리즈에 있는 값을 하나씩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가 접근했을 때 해당 시리즈에 있는 인덱스 정보와 밸류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출력을 할 때 프린트 S 시리즈에 있는 인덱스 값을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S라는 시리즈 변수에다가 멤버 접근 연산자를 통해서 인덱스라고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인덱스 값이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해당 인덱스에 어떠한 값들이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접근 연산자를 통해서 values라고 하시면 해당 시리즈에서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밸류 값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정보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 인덱스와 밸류는 주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주석으로 처리를 하고, 자, 맨 처음으로 저희가 ILOC를 통해서 값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LOC를 통해서 ILOC, 저희가 프린트문을 통해서 저희가 S라는 시리즈 변수에서 ILOC 멤버 접근 연산자를 통해서 ILOC라고 하겠습니다. ILOC라고 하는데 ILOC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라 특수하게 설계된 자료 구조예요. 때문에 저희가 대괄호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하시고 ILOC에서 저희가 만약에 두 번째 값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1 행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각 행마다 행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요일이라는 200이라는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ILOC 대괄호 안에다가 1이라고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이라고 하시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200이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ILOC는 뭐의 약자냐? 인티저 로케이션의 약자가 됩니다. 인티저 행 번호가 인티저로 되어 있죠. 인티저 행 번호의 위치로 접근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LOC는 인티저 앞글자 i와 그 다음에 로케이션 앞글자 앞에 세 글자를 합쳐서 ILOC로 사용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세 번째 값 수요일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ILOC라고 하고 2라고 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세 번째 값에 접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리스트에서도 인덱스를 통해서 원하는 값에 접근을 했잖아요. 0부터 출발해서. 마찬가지로 ILOC도 0부터 출발해서 값에 접근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위에 있는 부분은 주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저희가 LO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LOC는 뭘까요? LOC는 로케이션의 약자겠죠. 로케이션의 약자고, LOC는 인덱스로 접근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덱스로 값에 접근한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프린트문으로 LOC를 사용해서 값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S라는 시리즈 변수에다가 이번엔 아예 LOC가 아니라 LOC, 로케이션의 약자 LOC 라고 하시고 저희가 대괄호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만약에 첫 번째 값 월요일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월이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월이란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100이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LOC를 사용해서 킵값으로 값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슬라이싱을 LOC를 통해서 슬라이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LOC를 통해서 슬라이싱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리스트에서도 슬라이싱을 사용했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저희가 A라는 변수에 5, 3, 7, 9, 2, 4 뭐 이런 식의 값이 있어요. 이런 식의 값이 있을 때 print A를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죠? 그냥 쭉 A 리스트 값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 3부터 7까지만 따로 추출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대괄호 안에다가 슬라이싱 문법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리스트의 인덱스가 0, 1, 2, 3, 4, 5이기 때문에 3부터 7까지니까 3의 인덱스 1부터 저희가 7까지 7의 인덱스는 2지만 저희가 2를 하면은 2가 빠진 상태에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1을 더한 3까지 해야지만이 저희가 3부터 7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 1부터 2개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1에다가 2를 더한 3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3부터 9까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3개잖아요. 그래서 2가 아니라 3을 더해서 4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4 입력을 하면은 3부터 7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9부터 2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값은 9가 세 번째 있기 때문에 3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값 위아래 쌍따옴표 두 번째 있는 값으로는 두 개의 값을 보고 싶기 때문에 3에서 2를 더한 5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3부터 5까지 라고 해서 9부터 2까지 따로 뽑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저희가 리스트 변수에서 슬라이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LOC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싱을 문법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print s라는 시리즈 변수에다가 LOC를 사용해 가지고 한번 슬라이싱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적용하기에는 조금 데이터 양이 많지는 않네요. 저희가 값을 하나씩 더 추가를 해볼까요? 값을 하나씩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로 올라오셔서 데이터 값으로는 마지막에 400이라고 추가를 해주시고 인덱스 값으로는 마지막으로 목요일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값이 배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화요일부터 수요일만 따로 뽑아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제일 왼쪽에 보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행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행번호 1번부터 출발을 하겠죠. 자, 여기 1부터 출발해서 위아래 쌍따옴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수요일까지 출력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더하기 2를 해서 3이라고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더하기 3이 되겠죠. 1 위아래 쌍따옴표 3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1 슬라이싱 3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뽑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개를 뽑아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1에다가 3을 더해서 4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4라고 하시고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화수목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싱이 ILOC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LOC에서도 슬라이싱을 적용하게 됩니다. LOC에서 슬라이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S라는 시리즈 변수에다가 LOC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슬라이싱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월요일부터 만약에 화요일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라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 LOC에서 슬라이싱은 오른쪽에 있는 값까지 포함을 해서 추출을 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ILOC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값이 뭐가 나타날지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LOC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설정한 인덱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이 수요일일지 다음이 목요일일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값을 포함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출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월요일, 화요일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ILOC는 주석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처리하실 때는 컨트롤 물음표를 누르시면 손쉽게 주석을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여러 줄을 주석을 사용하고 싶다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주석으로 해주시면 여러 줄이 주석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LOC에서 슬라이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값만 따로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정값 추출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특정행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ILOC에서 특정행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을 할게요. B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0번째 행과 3번째 행 0번째 행과 3번째 행이 어디죠? 월요일이 0번째 행이고 그 다음에 목요일이 3번째 행이네요. 저희가 추출하고자 하는 행번호를 리스트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담은 다음에 저희가 프린트 S라고 하시고 ILOC를 적용한 다음에 대문자 안에다가 대괄호 안에다가 따로 추출하고자 하는 행번호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추출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월요일과 목요일만 따로 뽑혀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만, 목요일만 따로 뽑혀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ILOC에서 특정 행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LOC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LOC에서도 특정행 추출이 되겠죠. 추출. 마찬가지로 B라는 변수에다가 인덱스 값, 추출하고자 하는 인덱스 값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이라는 인덱스 값과 그 다음에 목요일이라는 인덱스, 두 개의 인덱스를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프린트 S라고 하시고 이번에는 LOC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LOC라고 작성을 하신 다음에 B를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다음과 같이 화요일과 목요일이 따로 이렇게 뽑혀내 따로 추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시리즈에다가 행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번 같은 거를 작성을 하면은 조금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서 작성했었던 시리즈 변수 그대로 이 네 줄을 복사해서 새로운 셀에다가 작성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셀, 밑에 있는 새로운 셀에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행 추가. 행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S라는 시리즈 변수에다가 LOC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인덱스 값, 예를 들어 금요일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금요일에 대응되는 값으로 저희가 500이라고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이라고) 추가를 해주시고 프린트 S 그리고 위에서도 프린트 S를 한 번 더 할게요. 추가가 잘 됐는지 이전과 이후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문을 위아래로 같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작성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니까 기존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있었는데 자, 저희가 금요일이라는 인덱스 값으로 500을 추가를 하니까 다음과 같이 금요일에 500이라는 값이 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값을 추가할 때는 이렇게 ROC를 통해서 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값을 추가할 땐 ILOC로는 추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ILOC 같은 경우에 인덱스 값 그 행번호가 4번이 되게 되잖아요. 매번 저희가 행번호를 추적을 해야겠죠.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LOC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삭제하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삭. 행을 삭제할 때는
시리즈 클래스 기능 함수에 정의되어 있는 드롭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라는 객체에서 드롭이라는 함수를 저희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이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삭제하고자 하는 바, 그래서 저희가 파일을 삭제하고 싶기 때문에 파일이라고 저희가 한번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이라고 해서 드롭을 해서 실행을 시키더라도 다음과 같이 화요일이 삭제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본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리즈 변수, B라는 시리즈 변수에다가 삭제한 결과를 새로운 시리즈로 만들어서 B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저희가 한번 B 시리즈 변수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B 시리즈 변수를 출력을 하니까 화요일이 빠진 시리즈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다고 해서 원본 데이터가 무조건 삭제되는 게 아니라 원본 데이터에서 삭제한 결과를 B 변수에 적용해서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원본 데이터에도 실질적으로 삭제를 진행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inplace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변수는 일단 지워주도록 하고요. S라고 다시 영상 복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롭 함수 두 번째 인자값에다가 저희가 inplace라는 4개 변수로 true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true를 전달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아까는 화요일이 삭제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화요일이라는 값이 삭제돼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행을 삭제할 때는 dro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삭제할 땐 drop을 사용하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행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행 수정. 자, 행 수정을 할 때는 저희가 LOC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S라는 시리즈 변수의 LOC를 통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값, 예를 들어 수요일이라는 인덱스 값을 저희가 예를 들어 700이라고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요일에 대한 인덱스 값의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700을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700이라고 하시고 실행을 시켜보시면 다음과 같이 수요일에 700이라고 수정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700이라고 수정을 해서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번에는 월요일 값도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S 시리즈 변수의 LOC 어떤 값 월요일에랑 인덱스 값 인덱스를 몇으로 저희가 원하는 값 예를 들어 900으로 수정을 해달라 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다시 실행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이 900, 700, 400, 500 이렇게 수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시리즈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요번에 판다스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코드 작성하는 부분에다가 판다스를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에러 없이 바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실습했던 내용대로 S라는 변수에다가 판다스의 시리즈라고 하시고 예를 들어 데이터로 100, 200, 300이라고 하신 다음에 힌트 S라고 하시면
다음과 같이 아까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따가 지금 10분 휴식하신 다음에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분이니까 58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할게요.